이어서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하고 산술기합평균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설명해 드릴 부분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 내신 기간에 내신용으로만 쓰는 개념이 아니고 산술기합평균 특히 나중에도 중간중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좀 어려워 보이는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산술기합평균 정확하게 지금 익히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뭐 공식 증명에 이런 거 안 해드리는데 산술기합평균 해드릴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우선 그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대전제 내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을까요? 수의 조건이 대전제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이걸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주어진 조건이 있죠? 그 조건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영원한 부등식이 뭐예요? 절대부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부등식 성립하는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범위가 아니고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 절대부등식은 이미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언제일까요? 절대부등식을 이미 한번 배웠어요. 지금 수학, 그 공통수학 1을 할 때 절대부등식을 배웠습니다. 언제일까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있었어요? 네? 네, 그거예요. 네. 뭐요? 아니죠. 부정관계 시간 아니죠. 거기서 배웠습니다. 2차 부등식에서 배웠어요. 2차 부등식에서.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가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제일 유명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거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건가? 이거 항상 0보다 크지 않나요? 요런 게 절대부등식인 거예요. 실수 내에서 쟤는 항상 0보다 크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그 판별식으로 바로 가지 말고 얘를 뭐로 봐? 2차 함수로 봐서 얘가 붕 떠 있으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0보다 큰 거 맞아요?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얘랑 x축과 안 만나야 되죠? 안 만나려면 뭐가 없는 거야? x 절편 없으니까 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b가 0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절대부등식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절대부등식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절대부등식의 2차 부등식. 아시겠죠? 뭐 그 외에 이제 여기 나오는 뭐 특별한 절대부등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도 절대부등식의 일종인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도 절대부등식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절대부등식의 일종인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아마 교과과정에 원래 빠져있는데 설마 다시 또 들어간 거 아니겠지? 얘는 그냥 내거든? 아마 우선 빼고 시작해도 될 겁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원래 교과과정에 빠져있었는데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걔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우선 절대부등식의 그냥 일반적인 절대부등식 하나 해볼게요. 399번 다음은 실수 ABC에 대한 이제 이런 게 대전제인지 알겠지? 이 대전제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항상 AB, BC, CA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야기해볼까요? 이거 그럼 얘가 항상 이거보다 어떤데?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이거 양변에 2 곱해요.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 제곱식이 3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양변에 2를 곱하고 이걸 전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 전개를 한 다음에 만들면 완전 제곱식 이거 곱셈 공식에 있었죠? 걔예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항상 양수 또는 0이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어때요? 같습니다. 이런 게 절대부등식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거예요.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부르죠? 상등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등식이면 항등식인 거고 부등식이면 절대부등식인 겁니다. 항부등식이 아니고 절대부등식이 그 등식에서 항등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뭐가 있다?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다. 자, 얘도 뭐의 일종이다? 절대부등식의 일종이고 산술기하 평균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산술기하 평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중요한 것에는 자주 나와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판별식, 뭐 근각의 관계, 뭐 이차함수의 꼭지점 이런 거 있죠. 자주 등장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중요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매번 막 되게 산발적으로 막 나오질 않아.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고3 문제를 풀다가 어떤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최대값, 뭐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 그 식의 형태를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미분을 통해서 하거나 미분을 배우게 된다면 아니면 뭐 2차 함수를 풀거나 2차 함수 최대치도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걔네들은 왜냐면 그 나중에 미분하면 맨날 미분만 할 거니까요. 그리고 2차 함수 최대치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를요, 이거 말고 만약에 그 문제를 풀다 산술기하가 딱 떠올랐어요. 그랬을 때 산술기하를 풀어버리면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너무나도. 아니면 어떤 문제는 미분 또는 2차 함수를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최대차수를 구할 때. 그때 산술기하로만 푸셔야 됩니다. 그때 확 떠오르셔야 돼. 근데 뭐라고?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까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제가 1학기 때 수업을 1학기 아니죠. 중간고사 때 수업을 하면서 설명했던 게 근의 위치 있죠. 근의 분리라는 게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걔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걔도 자주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미적분을 할 때 갑자기 뭐 극소를 갖기 위한 조건 뭐 이런 할 때 갑자기 이렇게 근의 위치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등장했을 때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울 때 좀 딥하게 원리까지 딱 정확하게 기억을 잘 해두면 나중에도 문제 풀 때 떠오를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는 가나? 왜 중요한지. 자주 나오지 않아서 중요해.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갑자기 잊혀졌던 누군가 떠올려야 돼. 그러면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요. 이것도 이제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산술기하로 잘 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산술기하 평균은 뭐 언제 쓰이냐? 조건부터 명확하게 아시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요때구나를 알게 되거든.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산술기하라는 절대분식을 쓸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자, 가장 첫째 요건이 뭐냐? 자, A랑 B를 잡고 갈게. A, B가 양수 조건 내에서 푸셔야 돼요. 뭐 자연수 이런 건 아니고요. 0보다 큰 상태에서 쓰셔야 됩니다. 0보다 작은 건 안 됩니다. 음수 안 돼요. 0도 안 되고요. 양수 조건에서 A 플러스 B는 항상 원래 이거긴 하거든. 얘가 항상 성립한다거든. 근데 보통은 이제 요거는 이항시켜 놓은 상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왜냐면 요게 산술 그 수적으로 평균이지. 두 수 더하고 나누기 2하게. 그 산술 평균이 루트 붙이기 이게 그 도형적으로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이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써있긴 한데 그냥 넘긴 걸로 할게요. 그게 더 많이 쓸 테니까.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 공식은 A 플러스 B는 0보다 크거나
B 루트 얼마? AB가 크거나 같다. 이거입니다. 자, 끝까지 다 아셔야 돼요. 단 등호는 때 성립한다. 자, 요 전체 문장을 통째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노란 것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파란 것도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A 플러스 B는 항상 2루트 AB보다 항상 어떻대? 크거나 같대. 단 뭐는? 등호는 AB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요 등호 이거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AB가 같은 등호 이거야? 뭐 이런단 말이야. 여기서 등호가 뭘까? 단 등호는 지금 이 부등식에 부등호가 있고 뭐가 있어? 등호가 있지. 그럼 뭐야? 여기서 웬만하면 다 부등호인데 등호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건 언제만? A와 B가 같을 때만 등호란 얘기야. 근데 이 등호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산술기하 풀 때 언제 푼다고? 최대, 최소나 이런 거 문제 풀 때 쓸 거거든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런 거 할 때, 작거나 같다 할 때 최대값, 최소값 항상 언제야? 는일 때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등호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등호일 때, 최대, 최소가 될 때가 보통 등호일 때예요. 그때는 어떨 때예요? A와 B가 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A, B가 같지 않으면 항상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예요. 요까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이쪽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등호는 뭐다? 얘다, 얘. 알겠지?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애매하게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 산술기하 평균을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어찌 할 거냐면 얘를 루트로 바꾸고 루트 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루트 A 제곱 이렇게 할 거예요.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넘길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A가 뭐 해야 돼? 양수해야 돼요. 왜? 루트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음수면 어떻게 돼버려? 이거 루트 제곱 못 만들잖아. 허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수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루트.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뭐가 되지?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 루트 A 빼기 뭐죠? 루트 B의 뭐죠? 완전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어떻죠?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아, 그러면 A와 B가 다르면 무조건 얘는 0보다 크죠? 음수가 돼도 제곱이니까 클 거고 양수여도 클 거예요. 그럼 언제만 0이에요? 루트 A랑 루트 B가 어떨 때? 같을 때예요. 근데 루트 A랑 루트 B가 같다는 얘기는 A와 B가 같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즉 A와 뭐가? B가 같을 때 뭐다? 등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등호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A, B가 같을 때 뭐야? 등호다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냥 문장 써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 같을 때가 항상 뭐라? 등호일 때 요 등호를 쓴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거 이해가죠? 그럼 얘 뭐예요? 절대부등식 맞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산술기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술기하에 활용 언제 활용을 하냐?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산술기하를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유형이 아예 산술기하가 써 있으니까 무조건 그걸로 풀 거니까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걸 풀겠지만 나중에 갑자기 훅 등장했을 때 어떨 때 우리가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지. 자, 첫 번째 무슨 조건 내에서? 양수 조건 내에서 무슨 문제? 최대, 최소 문제에서 쓰실 겁니다. 그리고 식 형태가 뭐가 나오냐? 합의 또는 이랬을 때 곱의 최대
최소. 곱이 주었을 때 뭐야? 합의 최대 최소. 또는 이거 이렇게 할게요. 3-1 3-2.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역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럴 때 산술기하를 씁니다. 자, 여기서 산술기하 스타트는 요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자들에 합이 주어졌을 때 또는 곱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합이 주어졌으면 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거고, 곱이 주어졌으면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거예요. 또 뭐가 있다? 그 식 자체가 역수로 된 문자식일 경우에 이때도 산술기하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활용은 이제 3번 3-1 또는 3-2의 식의 형태고, 조건이 뭐다? 양수 조건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예요. 요거까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 조건 내에서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문제 봅시다. 401번 볼게요. 뭐 당연히 지금 이미 공식을 알고 있으니 너무 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등장했을 때도 여러분이 산술기를 쓸 줄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2b가 4일 때 a분의 2 더하기 얼마? b분의 1에 뭘 구하래요? 최소를 구하래요. 최소값을. 있나요? 자, 봅시다. 얘의 뭘 구하래요? 최소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요건을 맞추고 있는지 볼까요? 무슨 조건? 양수 조건에 뭐가 주어져 있죠? 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개수부터도 아무 상관없어요. a, b라는 문자에 합이 주어졌죠. 그랬을 때 얘의 뭘 구하래요?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를 구하라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00% 산술기하로 풀라고 그냥 아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물론 산술기하 말고 2차 함수도 풀 수 있긴 해요. 2차 함수도 이 문제 풀 수 있긴 해요. 그래도 산술기가 훨씬 쉽다는 건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합이 주어졌을 때 뭐의 최대 최소야? 곱의 최대 최소야. 현재 곱이 없지? 그래서 곱을 만들 거야. 뭐 하면 돼? 통분하면 곱이 돼.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AB분의 2B 더하기 얼마예요? A니까 A 더하기 2B는 주어졌죠? 이게 제작된 거야, 이렇게 원래부터. 그럼 얘를 뭘 구하면 돼?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값의 최소를 구한다는 얘기는 A, B의 뭘 구한다는 얘기야? 최대를 구한다는 얘기 맞아? 왜냐면 분모가 최대여야 전체 값은 최소가 될 거니까. 그럼 최대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뭐 쓸 거예요,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거예요. 자, 산술기하 평균은 얘를 가지고 그냥 공식을 쓰면 됩니다. 저 그대로 대입하면 돼. A는 A고 B가 뭐가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A 플러스 2B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네들 곱하는 거지? 2AB인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갑니까? 자, A 더하기 2B가 얼마죠, 지금? 4로 값이 정해져 있죠. 자, 2 루트 2, 요거 약분 한번 하면 좀 귀찮아서 한번 싹 다 적어줄게. 그 후 뭐 하면 돼?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4는 2AB가 되겠죠. 따라서 AB는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요? 2보다 작거나 같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AB는 최대값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산술기하의 정석이에요, 이게. 요 이해 갔죠? 근데 명확하게 알고 가세요. 그냥 이 공식이야 써 이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조건에, 뭐 할 때, 그리고 산술 이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싹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부터 그러니까 절대 내가 여기 적어준 거 있지. 이 세트를 싹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공식이나 이거 할 때 원리 설명 안 하는데 필요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이게 왜 절대 부등식인지, 그리고 왜 양수 조건에서 가능한 건지 다 이유를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좋아요. 루트 들어가기 때문에 양수여야 돼. 이해가죠? 물 좀 마시보세요. 이게 너무 대놓고 지금 산술기하 단원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로 나오면,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대놓고 나온 편입니다. 이 정도면 대놓고 나온 편이고요.
실제로 한수기는 더 티가 잘 나지 않아요. 확실히 이해갔지? 네. 자, 이거 같이 세트를 해볼까? 그럼 최소가 될 때, 최소일 때 A, B 값 구하래. 또 같이 세트로 나올 수 있거든? 어떨 때 최소야 지금? A는 등호일 때 최소였지. 등호는 얘랑 얘랑 어떨 때야? 같을 때인데 여기서는 A랑 뭐랑 같을 때야? 2B와 같을 때지. 그래서 A, B 값을 구할 때는 A는 얼마다? 2B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A, B 값을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써있죠? 그냥 이거 다시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B는 얼마 대입해? A 넣어. 여기다 뭐 넣어? A 넣어. 그러면 2A가 4지. A가 얼마야? 2고요. AB 같다고 해서 B도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아, sorry. 1이 되면 2B가 2니까. 네. 됐나요? 요것도 같이 세트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물어볼 때 있어요, 요거. 최소가 될 때 AB 갖고 하셔. 물어볼 때 있어요. 저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가 전수기야? 진짜 중요하다. 진짜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이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야. 머릿속에 넣어서 안 돼.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돼.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놔야 돼.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꿀꺽 하고 튀어나와야 돼, 문제 푸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수학 공부법만 이런 거 이제 물어볼 때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학습법에 그냥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방법이 그냥 딱 정해져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좀 풀기 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해서 풀어내는 것. 이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거든. 내가 좀 풀기 어려운 문제. 아예 모르는 거 말고, 모르다가 아니야. 내가 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해서 풀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해서 끝까지 풀어서 답을 내는 거. 이게 수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사고를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럼 문제를 풀 때 좀 딱 봤을 때 풀기 어려운 거야. 잘 모르겠어. 근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 뭐 쓰는 거지? 이거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들이 생긴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에 이 서랍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억의 서랍 속에서 그 개념을 꺼내서 적용을 이거 시켜보고 이것도 시켜보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산술기화를 했을 때 문제 푸는데 맞아, 그때 선생님이 한 1년 전에 수업했을 때 이거 맞아 엄청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했어 하면서 이제 떠올려서 꺼내서 푸는 거예요. 그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이제 계속 생각 많이 하고 하는 연습을 하시면 더 익숙하게 꺼내 쓰는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개념부터 확실하게 익히고 있는 게 좋겠죠. 자, 이 최소를 구하래요. 뭐 조건은 꽤 많이 만족하고 있죠. 양수 조건에 뭘 구하래? 최소. 단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지고 이런 게 없고요. 뭐 약간 느낌은 약간 역수 느낌은 좀 나죠. 약간 역수가 주어졌거나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현재 얘랑에는 역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풀 수 있는 산술기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얘 산술기화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전개부터 하셔야 돼요.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AB 맞아요? 얘를 전개하면 AB는 얼마예요? 4 더하기 얼마죠? 1이죠. 자, 다시 이제 있습니다. 양수 조건에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데 뭐가 주어졌어요? 이게 바로 역수식이에요. 얘랑 얘랑 서로 뭐예요? 역수식이죠. 역수식도 뭘로 풀 수 있다?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주면 AB분의 4 더하기 더하면 얼마죠? 5. 요 놈의 최대 최소.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거예요, 여기서. 5는 그냥 뒤에다 5 갖다 붙이면 되고요. 이게 산술기하에서 A. 요게 뭐라고 보면 돼? B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역수가 왜 되는지 알겠지? 왜냐면 합을 곱으로 만들면 역수는 뭐가 될 거니까? 약분이 될 거니까 숫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 한번 적을게요. AB 곱하기 얼마죠? AB 나중에 그냥 약분해버리시면 됩니다. 플러스 B에다 뭐 붙이면 돼? 5 이렇게 꼭 5 같이 붙이셔야 되겠고 아하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루트 4니까 2 얼마? 4 더하기 5 그래서 얼마죠? 9 됐습니까? 따라서 이 식은 9보다 뭐예요?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 무슨 값? 소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최소값 얼마?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역수를 찾거나 합이나 곱을 찾으셔야 돼요. 이해 갔죠? 자, 뭐 다 그런 형태인데 요 405번도 같이 한번 같이 세트로 이게 산술기하는 유형이 좀 다르거든요. 405번도 같이 해볼게. 양수 x 이것도 사실 대놓고 얘기한 거다. 양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분의 25x. 자, 얘 왜 무슨 값을 구해야 돼요?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큰일 났네. 이거는 뭐야? 역수니까 산술기가 같지. 근데 이거는 역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 조정을 해줘야 돼. 무조건 합이나 곱을 만들거나 역수식을 꼭 찾아내야 돼. 근데 역수식이 보여. 이 앞에 있는 애를 통분하세요. 통분하세요. 어떻게 되죠? x분의 x제곱 플러스 얼마? 4 더하기 완전 티나죠? 맞아? 두 식은 역수식 아니야? 네, 됐습니다. 이대로 뭐 쓰면 돼요? 산술기하평을 쓰면 돼요. 얘는 2 루트 5 x분의 한번 적을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수는 한 번에 약분되는 거 아시죠? 네, 5 얼마죠? 1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뭐 문제 제가 하나 내볼까요? 얘 최대 최소인지 모르겠네. 얘가 최소 문제였나? 얘 최대값 구하시라고 나왔어요 이번에. 또 다른 문제. 자, 번외 문제. 이 식의 x는 양수고 이 식의 최대값 구하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뭐라고? 양수 조건 최대지.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나는 거야? 산술기하 느낌이 나지. 그러려면 합 또는 곱을 알거나 무슨 식? 역수식을 만들어내야 돼. 여기서 역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욱대 까비.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요. 분자 분모를 x로 나눠볼까요? 이거는 자,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 나눠. 맞죠? 여기 있네. 이렇게 자는 겁니다. 그럼 얘가 크거나 같죠? 2루트 4 맞습니까? 얼마죠? 4 4분의 25죠? 그럼 얘가 지금 크거나 같은 얘가 최소지? 얘가 최소니까 최대 맞네? 최대값은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4분의 25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는 경우도 이렇게 돼도 요것도 산술기하라고 이제 눈치채야 돼. 그럼 얘는 나이가 조금 올라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 2년 뒤에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 저렇게 나온다고. 저 최대체수 구하래.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를 눈치채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럴 때, 요럴 때 눈치를 채줘야 돼. 이제 이거를 미분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얘 최대체수가 어려워. 만약에 산술기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 최대체수 구하려면 이게 2차 함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 하는 방법은 그 문과 미적도 아니고요. 미적분 2 있죠? 이과 미적. 거기서 분수식의 미분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 목세 미분이랑 굉장히 어렵고 짜증나는 거 있거든. 그걸 해서 최대체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원에 나와. 그 이과 미적에 이렇게 식 나오고 얘 최대체수 구하시로 나와.
그럼 애들은 그 순간 다 뭐해? 얘 미분해서 문제 풀어요. 근데 얘 미분법이 쉽지가 않거든요. 요게 지금. 그래서 이때 산수기하를 딱 알고 있으면 끝. 거기서 시각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걸 산수기하로 생각해서 푸는 친구가 생각보다 적어요. 1%도 안 돼요. 다 미분해서 풀어요. 근데 미분해서 풀면 한 빨리 푸는 학생이 한 2, 3분 걸리고 빨리 푸는 학생이 2, 3분 걸리고 산수기하 풀면 10초만 풀죠. 그래서 그 엄청난 차이가 나중에 발생해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차라는 유형 요건 있잖아요. 요거는 제거 우선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활용 문제 412번. 자, 이건 산수기하라고 안 써있네.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김에 415번도 빼십시오. (412번) 말고 413번으로 해볼게. 이게 조금 높이가 안 나거든. 413번 한번 풀어볼게. 415번은 빼서 이거 코시슈바르차예요. 자, 빗변의 길이가 4인 직각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 요 빗변의 길이가 4인 직각삼각형의 뭐래?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넓이를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빗변과? 맞아? 높이 알아야 되는 거 맞아? A라서 적을까? 뭐 SY라서 적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구하고 싶은 넓이를 우리 S라고 할까? 그럼 넓이 S는 어떻게 되지? 뭐 구하면 돼? 2분의 AB 구하면 되는 거 맞아요? 이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하나 있죠? 피타고라스 하나 있죠? 요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이의 뭘 구하래? 최대를 구하래. 최대 최소 문제네. 그리고 도형이니까 저 AB는 항상 어때? 도형이니까, 길이니까 항상 0보다 크죠? 양수 조건이네요. 양수 조건이 최대 최소죠. 그 다음에 뭐 곱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돼 있지. 근데 물론 정확하게 딱 A 더하기 B가 있는 건 아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이거를 그냥 A라고 생각하고 이걸 B라고 생각하고 산수기하 쓰는 겁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A제곱. 이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서로 요거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 뭐가 돼? AB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얼마였죠 지금? 16이었죠. AB는 얼마가 작가 같아요? 8보다 작가 같기 때문에 최대가 8이죠. 네, 여기가 8. 그래서 얼마니까? 4. 산술기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갑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절대분식 설명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지금 배울 때 진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 산술기하는 이게 끝인 거야. 요때 제대로 알고 가야 나중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꼭 뭐 이과에만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이과 미적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산술기하는 문과 미적에도 나오고요. 그냥 그 뒤에 대수 삼각도 대수할 때도 나올 거고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딱 떠올라서 산술기하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인데 또 쉬어야겠네. 네, 요거 함수 한 파트 할 거고 다음번에 이제 유리무리 함수랑 절대분식이 얼마 없어가지고 오늘 함수랑 그 합성함수 역함수 같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뭐 끊어서 가야 되니까 얼마 안 됐지만 좀 쉬었다가 50분부터 쭉 이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